자, 조승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태양이 주인공이라고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 올해가 이제 그 태양 극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극대기요. 예. 오. 영어로 하면 이제 솔라 맥시멈, 간단히 솔라 맥시멈? 맥스라고도 하는데, 네. 솔라가 태양이고 그렇죠. 맥스는 최대치라는 최대치. 이라는 뜻이잖아요. 극대기라는 이제 말이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태양 활동이 최대치, 극대치다. 극대치에 이르는 기간이다. 네. 기는 기간이라는 뜻이죠. 늘 보는 태양이라서 똑같아 보이지만 태양 활동도 주기가 있다. 주기가 있다. 예. 그런데 네. 11년 주기로 아주 왕성해지는 기간이 있다. 네. 이때는 공통점이 흑점 수가 많아지더라. 흑점의 수가 많아진다. 네. 흑점의 수가 많아지고 물론 이제 복사량도 약간 더 많아지더라. 문제는 이제 그 흑점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네. 하여간 올 중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11년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아무 일 없으면은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때 뭔가 지구의 환경에 또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극대노는 알아도 극대기는 약간 처음 들어보는데 이 극대노처럼 뭔가 굉장히 무서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태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태양은 우선에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근원이다. 근원. 그 말에 좀 공감이 가십니까? 그럼요. 네. 예.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선 우리의 주식인 별을 보면 네. 태양이 없다면 별하는 식량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예. 광합성이 돼야 네.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광이 바로 햇빛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체의 근원이다. 이제 태양은. 그래서 아주 고마운 존재죠. 태양이. 네. 이렇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또 숭배도 했었고요. 고마워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고마운 태양이 극대노를 할까? 예. 이 태양 극대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은 그런 광합성도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빛도 보내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인 용어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 전자기파를 보내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 눈에 빨주노출, 파남보 이런 영역에 빛이 있고 우리가 또 뭐 선크림 발라야 된다 할 때는 자외선 영역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전자기파에는 그렇죠. 좀 더 강한 빛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극대노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것들 전자기파 외에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쏘아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지구에게 수십억 년 동안 보내온 거는 전자기파 빛이 대부분이지만은 그거 플러스 전자나 양성자 같은 것도 보내는데 이 전자 양성자가 평소에는 별 탈이 없는데 이게 아주 강한 더 에너지가 많은 전자와 양성자를 보내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태양 폭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태양풍 아까 잠잠하게 그냥 스무스한 것들 좀 네. 약한 것들은 평소에 보내는 거는 태양풍이라 하고 네. 이게 이제 강한 놈들을 태양폭풍이라 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엄청 세서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처럼 지구의 이 기상 현상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돌출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늘 생기면은 무슨 기간 얘기 안 하겠죠. 극대기라고 네, 안 하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1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11년. 강한 폭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올해는 과연 그 폭풍이 어느 정도일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지 그죠? 그걸 알고 미리 참 예방하면 좋을 텐데 우선에 태양이 네. 아는 분들 많겠지만 일단 태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태양이 뭔지 한번 대충 재원하고 뭔지 한번 알아보죠. 알려주세요. 예, 태양은 우선 네. 가스 덩어리입니다. 가스, 우리 지구에는 뭐 흙도 있고 물도 있고, 물도 있고 물 외에 뭐 바위, 예? 주로 고체가 기본적으로 지각이라 해서 형성돼 있죠. 딱딱한 이게 있고 그게 위에 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똑같이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는 이제 고체 덩어리고 네. 태양은 기체 덩어리라는 거죠. 고체가 아무것도 없군요. 기체인데 기체가 또 좀 압축이 강하면은 약간 액체 같이 되기도 해요. 플라즈마 형태로 뭐 그래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막 그냥 가스 덩어리다 해도 무난한데 약간은 액체 성격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지름이 지구의 한 109배. 크네, 확실히. 질량은 33만 배. 좀 무겁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크니까요. 이 원래 질량에 같은 고체 같으면 지름 곱하기 3승배, 네. 세제곱배가 질량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대한데 그 구조가 우리도 안에 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고 하듯이 네. 거기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핵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가스 덩어리가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어마어마한 핵융합 반응이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에요. 저기가 네. 폭풍 아니라 정말 무슨 수소 폭탄이 1초에도 수천 번 터지는 곳인 거죠. 네. 아주 요란한 곳입니다. 저기가. 그런데 그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 이렇게 차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 태양 표면 보잖아요. 해가 뜰 때나 질 때 동그랗게 맨 바깥 표면에 있잖아요. 네. 그걸 광구라고 합니다. 광구. 네, 빛광자. 네. 그다음 구는 동그랗다는 그 구 도형 이름 얘기하죠. 네. 그 표면이 광구예요. 그 위가 이제 대기권이 되겠죠. 그걸 우선 채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핵의 온도는 한 1,400만 도쯤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표면은 광구 표면은 한 6,000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이제 빛이 노란 빛인 이유가 6,000도에 해당하는 빛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위에 코로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코로나요? 예, 대기권 상층부에 있는데 불꽃이랄까? 이거는 무려 100만 도에서 500만 도 정도. 이 어마어마하게. 와, 500만 도면 어마어마한 온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또 표면보다 상층부 대기가 더 뜨겁다는 사실도 흥미로운데, 자, 어쨌든 이게 태양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태양 극대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자전을 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 지구도 자전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 태양도 자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속도가 가스라고 달라요. 하셨으니까. 속도요? 네. 그러니까 이 태양의 그 영도 부근 위도로 보면은 적도 부근에는 빨리 돌고 저 위에는 천천히 도는 겁니다. 그 속도 차이가 있는 거죠. 자전의 속도 차이가. 네. 그러면은 거기 자기장이 막 있는데 자기장들이 좀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이거 어느 곳에 뭐 뭉쳐지기도 이제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자기장이 표면에 광구에 뭉쳐진 곳들이 생기는 거예요. 군데군데. 네. 자기장이 뭉쳐진 곳이 바로 흑점이에요. 그 흑점에는 온도는 좀 낮은데 이게 이제 뭉쳐져 있다는 것은 언젠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죠. 이 자기장이 뭉쳐진 곳에서 자기장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기장이 뭉쳐져 있던 흑점이 폭발하면은 여기서 뭔가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태양 폭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극대노기는 흑점이 많아진다 했잖아요. 근데 네. 그 흑점은 하여간 자전에 의해서 자기장이 꼬이면서 뭉쳐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흑점이다. 근데 그 흑점이 폭발을 한다. 많이 생겨나니까 많이 폭발하겠죠. 네. 그 폭풍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 폭풍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쉽게 이제 태양풍보다 센 걸 태양 폭풍이라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태양 폭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광구 그 표면 있잖아요. 네, 표면. 흑점에서 바로 나오는 게 태양 플레어라고 플레어가 불꽃이라는 얘기인데 하여간 그게 이제
하나의 폭풍이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표면이 아니라 아까 코로나라고 했잖아요. 네, 코로나. 코로나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은 이름이 조금 다른데 CM이라고 코로나 매스, 코로나 질량, E는 이젝션. 그리고 코로나에서 질량이 있는 입자를 강하게 방출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사람들은 우리는 태양 폭풍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생기는 그는 위치는 조금 다른데 다른데. 자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흑점 폭발과 폭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더라. 연관이 둘 있다. 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태양도 자전을 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태양의 자전의 영향으로 자기장이 뭉쳐져서 태양 흑점이 생긴다. 그렇죠. 이 흑점의 폭발로 태양 폭풍이 불어닥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우리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전 이게 궁금하거든요. 찾아보니까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더라고요. 아무리 강한 폭풍이라도 이 정도의 거리를 건너서 우리 지구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오기는 옵니다. 빛이 오니까. 일단 빛이 오니까. 아까 이제 잔잔한 빛도 오잖아요. 네. 잔잔한 빛도 오니까 이것들은 입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자하고 양성자가 주로 있댔잖아요. 네네. 이것들이 이제 이온화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가스처럼 그 입자 흐름이에요. 하나하나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그 이온이 됐다는 건 하여간 플라즈마 들어봤죠. 네. 아주 고압 고열에 의해 가지고 이게 거의 액체화된 흐름들이에요. 그 플라즈마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놈들은 질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빛처럼 빨리 오지는 않지만 빛은 8분 만에 오는데 네. 얘들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네. 1억 5천만 킬로를 이틀 만에 오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오니까 당연히 올 수 있다. 올 수 있는데 얼마나 강하느냐 하는 게 피해를 어느 정도 주느냐 하는 거는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거겠죠. 네. 자, 우리가 그 태양풍이 늘 온다는 거는 뭐로 알 수 있냐면은 북극에 오로라가 거의 늘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군요. 그러니까 태양풍 네. 거기도 전자와 양성자가 포함된 플라즈마가 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온화된 얘들이 전기를 띠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지구에 오면 지구에는 자기장이 덮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상 거의 한 3만 킬로로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산이 딱 펼쳐져 있는 거죠. 투명 우산이.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기와 자기로 된 태양풍이 맞겠죠. 네. 그러면은 바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통해서 쭉 감싸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기와 자기는 사실은 성격이 어떤 모양이 다른 본래 같은 놈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전자기 이거는 성격이 서로 얽혀 있는 것들인데 둘이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이런 표현을 가능할 것 같아. 표현이 자기장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 전기를 띤 전자와 양성자가 오면 얘네들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좀 힘이 약하게 어루만져 가지고 북극과 남극 쪽으로 이렇게 좀 해소되게 우리가 뭐 접지를 하면은 땅에 이제 가듯이 땅으로 소멸되듯이 그런 식으로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 어루만지는 과정이 오로라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먼 거리 때문이 아니라 지구 자기장이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 대표님께서 폭풍의 강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지구 자기장을 뚫고 지구에 영향을 주는 폭풍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생기는데 어떻게 오나 하는 거는 당연히 오고 네. 빛도 오니까 그런 놈들도 당연히 오죠. 근데 태양풍 정도는 네. 지금 역사상 뭐 지구가 생긴 지 생명이 존재한 지도 한 20억 년, 뭐 10억 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뭐 그 종이 멸망했다는 소리는 멸종됐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으니까 저 태양풍 때문에 네. 이게 강한 폭풍은 당연히 빨리 오는데 뭐 이틀 안에 오는데 이제 자기장이 우산처럼 막는데
바람도 너무 세면 우산이 뭐 아주 휘어지거나 뭐 날아가거나 날아가버리죠. 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자기장이 오. 막다가 이게 이제 손상이 되면 네. 태양 폭풍이 지구 자기장을 뚫고 지상에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걸 야, 그러면 지자기 폭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EMP 공격 예, 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EMP하고 같진 않지만 네. 그것도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가 이제 EMP잖아요. 네, 네. 이것도 뭐 그와 좀 유사한 와. 이제 그리 강하지는 않겠지만은 전기적 성격을 띤 어떤 보이지 않는 폭탄 같은 현상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네.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요. 이게 없으면은 뭐 사실은 네. 대비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언제 그죠? 있었습니까? 예.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최근 그 역사적으로 뭐 많은 과거보다는 네. 이제 1989년에 5년 됐네요. 네. 캐나다 그 퀘벡시 전체가 정전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때 지자기 폭풍이 전력망을 강타한 거죠. 아, 실제로. 네. 그 다음에 1859년 이 역사상 가장 강한 지자기 폭풍이 일어났는데 네. 이때는 코로나 질량 방출 CME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워낙 강해 가지고 태양 폭풍이 그 정도 강해서 자기장이 막지 못하고 지상에까지 피해를 입은 지자기 폭풍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 정전 사태, 그다음에 전역의 전신 시스템이 마비됐대요. 전신 전화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보내는 데잖아요. 그 전기 신호에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그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했냐니까. 그러니까 뭐 곳곳에 그 전선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꽃이 바바박 튀었다는 거죠. 와. 그 수리하던 사람이 그 충격을 받아서 떨어진 예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1859년이면은 뭐 사실 100 뭐 거의 뭐 180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고도의 어떤 전기 전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겠죠. 이 시절이라면 더 피해가 컸겠죠. 미국의 대기 환경 연구소하고 네. 런던 로이즈하고 그 피해를 산출을 했대요. 네. 산출을 한 해가 2013년이야. 지금부터 10년 전에 네. 그때 피해액이 2조 6천억 달러쯤 됐대요. 지금 10년 후인 지금 이 피해 같은 지자기 폭풍이라면은 이거의 10배 이상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이죠. 네. 예. 그리고 자, 최근에도 와, 최근에도요. 2022년에 스페이스X 유명하잖아요. 네. 그 이제 위성을 많이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그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뭐 그런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49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40개가 추락했대요. 와. 올라가지 거의 못하고. 전멸 아닙니까? 49기 중에 40기라 이게 거의 전멸 수준인데요.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게 사실상 이 전기 전자 기기와 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자칫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네. 뭐 아주 치명적인 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인 범위 내에서 보면 최대한 좀 준비를 하면 아주 심각한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먼저 해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 지구적 대비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한 20개국이 감시 공조 체제를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폭발하느냐, 이게 어느 정도 가느냐, 어디에 피해를 입힐 것이냐 하는 걸 이제 면밀히 이제 감시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과학으로 모든 명확한
정확하게 알기는 좀 힘들다고 해요. 네. 그러나 지금 한 2시간 정도 폭발 후 지구까지 오는데 한 2시간 또 걸리기 때문에 네. 비상상태를 빨리 파악을 하고 선포를 해서 대비를 하면 아주 심각한 거는 피할 수 나올 수 있지 있겠군요. 않은가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 좀 있어야 될 게 우주 날씨 예보라고 해서 이런 걸 발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막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태양 폭풍이 일어난다. 이럴 때는 항공기 운항을 중지하라는 그 지구적 발령을 내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비 못지않게 지금 과학적으로 좀 더 태양 폭풍의 발생 원인과 강도 등을 이제 연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그 파크 태양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2019년에요. 예, 그래. 파크라는 이름은 네. 이 코로나 태양풍을 연구한 학자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유진 파크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태양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이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대비 행동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단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네. 너무 우리가 태양빛과 공기 이런 거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하죠. 존재인데도 좀 무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태양이 고마운 존재이면서도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전자기기나 네. 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좀 여유가 된다면 이 관계되는 일을 하는 분이라면 네. 태양 폭풍으로 인한 어떤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상 전력 체계를 좀 만들 필요도 있다. 미리 그렇군요. 준비하면 좋겠죠. 예. 그러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후에는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정말 그 영화 노인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보면 그 지구가 파멸을 하는데 네. 태양 폭풍이 일어나거든요. 어. 이런 어마어마한 폭풍이 지구 전체를 그냥 휩쓸었습니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는 영화고 네. 저 개인 속으로는 그런 태양 폭풍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네. 50억 년 후에 태양이 50억 년 후. 지금 한 6억 년쯤 돼 있는데 네. 한 100억 살쯤 되면 태양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적색 거성이라 하는데 그 부풀어 오르면은 그 불꽃이 바로 지구까지 옵니다. 네. 그때쯤은 이제 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50억 후에는 모를까. 지금은 태양 폭풍 때문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올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전자기기 있잖아요. 뭐 네. 전력망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구의 그 지구 자기장의 고마움을 알고 지구 자기장에 손상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이것도 어떤 지구 N극과 S극에 의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50억 년 후라고 하시니까 너무 그나마 다행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우리의 기술 문명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여전히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앞에서 좀 더 겸손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주적 질서를 거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주의 신비에 한 발 더 다가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로 솔라맥스, 태양 활동이 극적으로 활발해지는 시기, 이 태양 극대기가 시작된다는 소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과학 토픽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